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나날이 성장하는 일신 우일신 실험실입니다. 우린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불확실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입니다. 모르는 뭔가에 도전하는 일을 회피하고 뒷걸음질 치며 게으름과 귀찮음으로 오늘 당장 시작하지 않고 내일로 미룰 핑계를 찾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로 미뤄지게 되죠. 그러면서 해야 할 공부나 일은 도저히 시작이 안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어떻게 지금 시작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재우 박미영 씨는 직장 동료로 셀프 결혼식부터 퇴사, 세계 일주, 에어비앤비 등 그들 인생에서의 수많은 시작과 실패 과정을 블로그,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고 시작은 언제나 옳다라는 책으로도 펴내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이 시작된 순간은 결혼식을 준비할 때 웨딩 박람회에서 만난 웨딩 플래너가 해준 한마디. 인생 한 번 사는 거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일생 한 번뿐이잖아요. 로부터였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결혼식을 직접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후회 없이 즐겨보기로 하고 그들만의 결혼식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림픽 공원 수변 무대를 식장으로 사용하고 싶어 선례가 없어 대여가 안 된다는 공무원 담당자의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에게 트위터를 보내 답장과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변 식사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결혼식장은 남산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대한 첫 도전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번 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과 뭐라도 해보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뭐라도 시도한다면 크든 작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도전의 결과가 실패냐 성공이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느낌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결혼식을 위한 모든 것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해외 직구로 구매, 웨딩 촬영도 친구들과 락 페스티벌, 펜션 등지를 다니며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었고 친구와 지인의 도움을 받아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만들어진 결혼식이었습니다. 청첩장은 종이 비행기 모양으로 만들어 결혼식이 끝날 때 함께 날렸고 함께 춤을 추며 입장했고 서로에게 축가도 한 곡씩 불러주었습니다. 그들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결혼식 관련 소식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였습니다. 결혼의 기쁨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성혼 기부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셀프 결혼식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고 결혼식 이후 다양한 매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멘토로 강연을 하고 전시도 하였습니다.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멋진 결과로 돌아오다니 앞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5년간의 회사 생활에서의 수동적인 자세에 익숙해 있다가 결혼식을 계기로 우리의 가치관이 크게 변하게 된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후 또 다른 시작에 도전하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하고 세계 일주를 계획, 준비하고 에어비앤비로 신혼집을 외국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퇴사를 계획하면서 겪었던 과정과 사연을 제재와 미미라는 블로그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한 발자국 내디딘 그곳에 또 다른 문이 열린 것입니다. SBS에서 제재 미미의 세계 일주 준비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던 거죠. 일단 뭐라도 시작하고 나니 다음 할 일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다른 기회로도 이어졌습니다. 실수투성이 준비 과정이 화제가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강연과 전시, TV 출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하더라도 무엇이든 용기 내어 시도하면 크든 작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서툽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든 아니든 경험이 많든 적든 그 어떤 사람도 새로운 시작의 순간엔 초보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첫걸음을 떼려면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관문만 지나면 그 다음은 한결 수월한데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초보자에게는 누구나 유용하게 쓰일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설렘과 열정입니다. 모르기에 설레고 기대되기에 열정이 솟아납니다. 이 감정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연료가 됩니다. 물론 꿈을 향해 가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시작한 만큼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좋습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기에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옳으니까요. 라고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가슴 설레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당장 무엇이든 시작해야겠다라는 의욕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지금 제재와 미미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보았더니 역시나 그들은 그들만의 시작을 계속하고 있었네요. 쑥쑥 찰칵이라는 사진 영상 기반 육아 성장 관찰 기록 앱을 개발하고 투자 유치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들의 소식은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가 시작하고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많았습니다. 늑장을 부린 적이 있습니까? 전 매번 늑장을 부립니다.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완벽주의 때문이라고 스티븐 기즈는 그의 책 지금의 조건에서 시작하는 힘에서 설명을 합니다. 시작을 망설이는 우리들은 완벽주의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완벽주의를 긍정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내심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완벽하게 행동하고 완벽하게 비춰지고 완벽하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과거에 실패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인정받고 싶어. 실수하면 어쩌지?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라는 시작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온라인 영어 수업을 듣다가 무료 영어 스피킹 앱 텐덤을 알게 되었습니다. AI가 아니라 실제 원어민과 무료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당장 써봐야지 마음먹었는데 올해 3월에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되짚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텐덤 시작을 방해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첫째는 늑장 부리기, 그리고 게으름, 또 새로운 앱에 대한 뭔지 모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무료라는데도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선순위에 넣어놓지 않았죠. 어느 날인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운로드를 하고 회원가입을 위해 정보를 입력하다가 얼굴 사진을 찍거나 업로드하라는데 사진까지 공개해야 하나? 망설이며 또 며칠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회원가입을 끝까지 마무리하며 앱 사용을 시작한 것이 3월 6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기까지 무려 8개월이나 걸렸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일주일 만에 앱 사용을 중단하고 삭제하였습니다. 제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영어 원어민들이 매일 10명 이상 컨택을 해와서 제가 기대했던 영어 스피킹 연습을 하기에는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 또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빨리 다음 단계의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스의 린 스타트업, 지속적 혁신을 실현하는 창업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알게 된 흥미로운 린 스타트업 개념은 시작을 하려는 우리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불확실한 창업 환경에서 지속적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창업 방법으로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선보이고 시장에서 제품의 성과를 측정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이를 제품에 반영 개선시키는 만들기, 측정, 학습의 과정을 반복하며 제품의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군더더기 없이 핵심 기능만 갖춘 제품, 즉 최소 요건 제품, MVP, Minimum Viable Product를 빠르게 만들어 시장에 출시한다는 거죠.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며 망설이느라 시작조차 못하고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소 요건 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빨리 실패함으로써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역설적이지만 새로운 방법론입니다. 여기에는 시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해야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것이죠. 구글 사무실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빨리 실패하세요 라는 모토가 걸려 있고 혁신적 디자인 기업 아이디오에서는 빨리 성공하기 위해 실패를 자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3M의 포스트잇, 워크맨, 일회용 의료 밴드, 청바지 등이 예기치 않은 실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입니다.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가 최다 삼진아웃 기록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삼진아웃이 두려워 배트 내미는 것을 주저했다면 베이브 루스는 절대 홈런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어려운 우리 모두에게 유용한 5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과 열정이 생겼을 때 24시간 내에 그 시작을 위한 준비물을 준비하고 작은 행동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위한 작은 한 발짝을 내딛는 거죠. 아주 작고 쉬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실행이 동반된 제대로 된 시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하는데도 하기 싫은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나면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하루가 뿌듯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꽤나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을 멈추고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길어지면서 용기가 사라지고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들면서 시작이 미뤄집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어려운 우리는 주변의 피드백에 부담을 느끼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나 혼자 작게 시작해서 성공과 실패를 조용히 거듭하며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에게 말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기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성장을 위한 실행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매일 작지만 조금씩 계속하면 됩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지금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2024년이 얼마나 많은 시작과 실패와 학습으로 채워질지 기대되고 궁금해집니다. 파이팅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